백 교수님, 이 민주당이 5일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또 지금 강행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까지도 반대하고 나선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제계에서는 뭐 이대로 법안이 처리돼서 시행된다 한다면은 정말 기업 못 해먹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걸 또 그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노란봉투법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노동조합법 그 일부 개정안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파업을 했을 때 사측에서 그 불법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쟁의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사측에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 불법 파업할 노조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이런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동이 걸리죠. 경제적인 문제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노조원들 개별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런 어떤 가압류 내지는 이런 게 지금 닥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조의 활동을 이축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노동쟁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합법화된 속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래가게 되면은 사측이 운용하는 이런 모든 어떤 이 경제적인 파탄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생산이나 제조 자체가 정말 올스톱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 모두 다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불법 파업입니다. 이런데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불법 파업에도 상당히 소송을 거는데 제동을 걸어버리는, 사실 경영자 쪽에서 보면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당히 중견 기업도 주저하게 되고 또 현재 우리 국내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체에도 이게 제조회사나 이런 어떤 제작회사를 전부 해외로 지금 베트남 같은 데로 엄청나게 많이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 쪽, 소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정경련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협회까지 나서서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워낙 노조가 강한데 못 들어온다는 거기다가 이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의 그런 뭐 합법적인 그런 투쟁이라든가 뭐 쟁의 이런 것은 보호를 해야겠지만 불법적인 파업까지를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이 지금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이유는 불법 파업의 제재 동력을 상실시켜버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지금 휴가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전자결제로 이 통과된 법에 대해서 사법을 모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가 이렇게 정쟁을 일삼다 보니까 야당이 다 합쳐서 192석 아닙니까? 그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하고 강행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도돌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방송사법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또 거부권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기다가 22대 들어와서도 제 의결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그것도 또 8월 달에 그대로 발의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양국관리법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그걸 또 발의하겠다고 당론으로 또 채택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국회에서 한 7건 정도 처리했는데 전부 다 민생하고는 거리가 없는 거죠. 정쟁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민생 관련법이 지금 심각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금자 보호법이라든가 공공주택특별법, 또 K칩스 반도체 관련한 그러니까요. 이런 법들이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켜서 정말 국익에 편승하는 이런 어떤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정말 어떤 투쟁 그 일신, 투쟁 그 면모의 모습만 보이니까 이런 어떤 민생 법안에 대한 일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국힘의 지지율보다 이 야권의 지지율,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가량 지금 떨어져서 7%도 아니죠. MBS 여론조사에서는 11%. 네, 일부에서는 그리고 7%에서. 갤럽에서는 8%입니다. 네. 35대 27이에요. 그리고 리얼미터까지도 5일날 조사된 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36.3. 리얼미터는 늘 민주당이 앞서왔던 데입니다. 네. 여기도 다 뒤집혔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7%에서 11%가량의 지지율 편차가 난다고 하는 부분은 네. 지금 이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대로 해야 될 그런 특검이라고 하면 이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지지율을 올릴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거 어거지 형태의 이런 어떤 특검을 계속 발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소홀해 버리니까, 또 지금 여권에서는 사실은 여소야대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민생 법안에 대한 이런 시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들여다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대 국회도 개원한 지가 그래도 2달이 넘지 않습니까? 2달이 넘었는데 제로 국회란 말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민생 법안 진짜 여야가 합의가 돼갖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갖고 정부가 발표한 공포한 법안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2달이 넘도록. 예. 이게 지금 국회가 과연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하는 말씀인데, 아니,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정말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어젠다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법제화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당권 내지는 권력 싸움에 이런 국민들이 그래서 피로도가 높고 정치권이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생 법안 중에서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예금자 보호법이라든가 K칩스법, 반도체 네. 그렇게 특별 그 법인세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액 공제 혜택 네.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세자녀 자동차세 감면 문제,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간호사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 이런 건 21대에서 다 합의된 거예요. 간호사법도 서로 여야가 원래는 21대에서 국힘 쪽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 의료 그 사태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법도 국힘 쪽에서 찬성을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도 또 다 지금 합의가 된 건데 이 정쟁에 맡겨갖고 상임위가 열지를 않고 열도 그냥 공전이 되니까 법안 심사가 되지를 않으니까 한 건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달 32일까지 만약에 부칙이 개정이 안 되면은 사실은 예금 피해를 입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네. 후 회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요율이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몇 곳 중에 10 몇 곳만 지금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위 노후화된 도심을 개발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건도 나가지 못하고 있죠. 말씀하신 K칩스법, 이게 조세특례법에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15%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이게 8%로 반토막 나버리면 누가 반도체 산업에서 활성화시키고 외국이나 중견기업체에서 우리 한국에서 활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 지금 미국, 중국 모든 지금, 나라가 반도체에다가 예. 그냥 몰빵을 하다시피 밀어주고 완전히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만 같은데 다 똑같아요. 참 이게 국가적인 보통 명분을 걸고 지금 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선두적으로 각 국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특히
사실 빅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선제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큰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태가 결국은 양식 있는 국민들이 정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해서 엄청난 비판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지금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못하고 의원들이 선서도 못했어요. 그렇죠. 의원 선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개원식이 안 하니까 못 오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좀 미루고 우선 민생 법안부터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없으니까 원내대표인 박찬대 대표는 대표 뭐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이제 권한대행이고 또 원내대표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해병대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도 야당에서도 이걸 그대로 또 지금 재발의할 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3의 대안을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MBN 그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좀 타협점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탄핵몰이 또 거부권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책임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아주 민주당한테 상당히 그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대 야당에 표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하는 경제적인 어떤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을 좀 개발을 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은 남북 간의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어떤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잘해보라는 의미지 맨날 특검하고 당권이나 어떤 권력 싸움을 하라고 많은 지지를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한 소홀함이 결국은 보세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형태가 계속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면에 또 국힘 쪽에서도 지금 책임에서 또 같이 또 물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권이 그렇죠. 왜 힘을 못 쓰느냐 좀 협업이라던가 정말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의 동반자가 여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야권은 야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확대 재생산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백 교수님 지적한 대로 국민들의 이런 정쟁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거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폭발할 겁니다. 이거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두어 달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날이 엄청나게 지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런 국회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즈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아무리 그 면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권자한테만 어필해서 지지만 얻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측면이 사실은 국민 소환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요하다는 걸 지금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소환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법으로 위반은 안 시키는 게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국민들이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그럼요. 이제 정쟁을 좀 중단을 하고
우선 이 시급한 민생 법안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되면 더 이상 폐기돼 버리는 버리니까 그 일몰이 오기 전에 지금 대부분 올해 말에 일몰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빨리 민생 법안들을 좀 처리해주는 그런 노력을 아니 기울여야 지금까지 아무리 국회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는 있어도 제로 국회라는 얘기는 이 22대 국회에서 참 정말 참 너무해.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로도가 높아가고 국회가 무슨 이게 정쟁의 장소만 있지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비판을 겸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회가 좀 정신 차리기를 네. 거듭 국민이 채찍질 하기 경고를 전에 하겠습니다. 네.